감사합니다. 네. 상임이사님께서는요, 포용과 혁신 성장을 동시에 공익 데이터 거버넌스를 주제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이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재용입니다. 네, 기쁜 소식은 제가 마지막 발표라는 거죠. 네, 빨리 하고 매듭해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그 앞서 두 분 굉장히 존경하는 사실 분들이신데 제가 말씀드리기 늘 어려웠고 기회가 없는 두 분과 함께 국가 AI 전략위원회에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좀 사회분과 또 사회적 시각에서 어떤 제3의 길 거버넌스와 관련된 얘기들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경력을 일부러 적은 이유는 제가 되게 다양하고 좀 번잡스러운 일들 호기심이 많아서 했고 창업은 한 3번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좀 여러 관점들을 보게 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좀 미리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해봤고요. 제가 한 20년째 항상 그 사회적인 일들, 사회적 정책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이 얘기를 먼저 하거든요. 과연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일까? 저는 여기 써진 것처럼 꿀벌의 시대라고 20여 년째 주구장창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이 슬라이드 때문인데요. 매년 자타공인 사회를 혁신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놀랍게도 모여서 세계 대회를 엽니다. 그게 20년이 훨씬 넘었어요. 근데 보시면 이게 1회 대회 웹사이트입니다. 그 웹사이트 제가 없어지기 전에 업데이트 캡처를 빨리 했었는데 보시면 그 로고가 어떤 모양이죠? 맨 위에 보이시죠? 영어로는 빌라인이라고 하는 꿀벌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이런 건데요. 이전 시대의 사회를 바꾸려고 혁신하려고 했다면 앞서 우리 석 교수님처럼 회사를 차리거나 그리고 저처럼 비영리 법인을 만들어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으고 활동을 알리고 키워나가면서 매출을 성장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바꿔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이 사회혁신가들은 꽃과 나무의 시대라고 이전 시대를 규정을 하죠. 그러나 이제 이것이 문제는 현재 어디나 빼곡해진 우리가 이제 복잡계에 살고 있어서 더 이상 나무 하나, 꽃 하나를 더 심는 게 큰 의미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요즘과 같은 시대에서는 세상을 바꾸는 것이 기민한 움직임을 가지고 이 경계를 넘나들고 허물면서 또 이네들을 매개하고 연결해주는 그런 촉진자, 화분을 해주는 그런 이제 그 꿀벌과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을 바꾸고 그런 아이디어가 더 중요하다는 정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제 그 유럽연합이나 그 OECD 등의 공식적인 소시오 이노베이션의 현대적인 개념 정의는 이런 것들인데 요약을 하면 꿀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관점에서 사실 오늘의 이제 주제인 공익 데이터와 공익 데이터 거버넌스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앞서 저희 백 교수님 그 슬라이드에 이건 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업계에서 좀 제가 말씀을 덧붙여 보면 사실 이제 LLM의 발전 때문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텍스트 데이터는 내년 그리고 멀티모달은 2030년에 고갈이 되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이게 문화적 다양성이 장점이기도 하지만 그 한글이라고 하는 언어 제약이 있어서 이미 10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현재 고갈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 주신 것처럼 저작권과 관련된 TDM 갈등이 격하고 어디까지 허락해주고 어떤 것을 유의할 것이냐 이런 이제 평행선에 있는데 이 해법을 돌파할 수 있는 제3의 길이 바로 뭐냐면 공익 데이터일 수 있는 것이죠. 아예 기부를 해버리는 그 저작권자나 개인 정보를 가진 사람들이 참여형의 그 기부 공유지를 만들어서 누구나 쓸 수 있게 상업적으로도 마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오픈 소스나 프리 소프트웨어처럼 그런 것들이 그 제3의 길로서 각광을 받고 있고 현재 한국에서도 적지 않은 시도가 있다는 것이 오늘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흐름은 하늘 아래 뚝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그 기나긴 세월의 맥락을 갖고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월드와이드 웹을 처음 만드신 팀 버너슬리 경이 만약에 지적재산권을 주장했다면 오늘의 우리는 모두 민자 고속도로나
남산 1호 터널 통행료를 내듯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로열티를 내고 있었을 것이고 그분은 빌 게이츠 쩌리가라고 하는 부자가 됐겠죠. 그러나 그분이 지재권을 포기하고 모두 기부를 하심으로써 개방을 하심으로써 자유롭게 우리가 그 위에서 창업을 할 수 있고 이런 활동을 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 맥락 위에 그 계승자들이 바로 파이오니어들로서 새로운 기술들을 늘 만들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쭉 이어오다가 2010년대부터는 이제 그 미국을 중심으로 시빅 테크, 그러니까 시민 기술이라고 하는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이런 것들이 한 단계 더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제 제가 속한 단체의 이름이기도 한데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 지자체 그리고 개발자들, 시민사회들이 함께 모여서 코딩을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면서 코드 포 아메리카라고 하는 단체와 브리게이드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만들어졌고 그네들의 활동, 그네들의 핵심이 되는 기술을 시빅테크라고 새롭게 정의를 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근데 동시기에 이제 지구 반대편인 EU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소셜 이노베이션의 2단계로서 디지털 소셜 이노베이션이 시작이 됐습니다. 공식 런칭이 되면서. 그래서 비유하자면 시빅 테크를 통해서 해결하는 행위와 활동들이 디지털 사회혁신이고 디지털 사회혁신에 쓰이는 기술들을 대부분 시빅 테크라고 부르면서 전 세계적인 붐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 시기를 지나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 시기를 시대를 맞이하면서 비로소 데이터 자체도 공익 데이터라고 하는 개념이 처음 만들어진 것이죠. 공익 데이터는 프랑스에서 처음 2016년에 GDPR 제정 당시에 신규로 도입된 개념입니다. 근데 그 GDPR 당시에 이제 왜 이걸 만들었냐고 제가 그 도미닉 까르동 교수가 한국에 왔을 때 이제 물어봤는데 그 유럽 연합의 일반 경제 이익 서비스라는 것에 굉장히 영감을 받아서 제정을 했다고요. 이게 뭐냐면 필수 의약품의 공급망에 그 보조금을 줘서 그 공급망 생태계를 안정시키는 그 근거가 되는 개념이 일반 경제 이익 서비스라고 합니다. 즉 보조금을 주는 게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퍼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사회적 비용들도 줄어들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팀 버너스리 경이 인터넷을 무료로 개방한 것과 마찬가지에 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영감을 받아서 공익 데이터라는 개념도 규정을 한 것인데요. 이 때문에 이제 그 제정된 공익 데이터가 당연히 언제 제일 큰 활약을 하냐면 당연하게도 공공 데이터가 제 역할을 못할 때 정부 공공이 생성 소유한 공공 데이터가 셧다운 됐을 때인 코로나 때 가장 대활약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한국보다 유럽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죠. 그리고 장례식장을 찾기도 힘들었는데 열린 코로나19 프랑스라고 하는 단체를 시빅 해커 등 아까 말씀드린 코드포 프랑스 이런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을 해서 시민 참여 데이터를 공익 데이터를 만들어서 정부의 오픈 API를 가져와 가지고 정부 기능을 대체하면서 굉장히 큰 효능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큰 영감을 받아서 바로 유럽 연합도 2023년에 데이터 거버넌스법을 신규로 제정하면서 데이터 이타주의 그리고 데이터 이타주의 기관이라고 하는 개념을 도입해서 새로운 형태의 범사회적인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기에 이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신 것처럼 유럽연합은 아예 데이터 이타주의 기관이라고 해서 이런 공익법인들 데이터를 믿고 신뢰할 만한 공유지로서 기능할 수 있는 곳들을 육성하는 것을 추가로 병행을 한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이 맥락 위에서 당연히 AI도 이제는 그러니까 공익 AI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입니다. 민주적이고 공익적인 가치의 통제, 소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AI라는 것도 그런 이제 개념이 무려 2022년부터 나왔습니다. 공공정책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 마리아나 마주카토 같은 분이 무려 이제 그 시기부터 처음 주창을 했었고 그래서 놀랍게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생성형 AI 시대를 열어젖힌 오픈 AI, 엔트로픽 그리고 XAI까지가 모두 놀랍게 공익적인 지배 구조를 스스로 채택하고 창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이터 원래 지향은 그랬죠. 오픈 AI도 뭐 물론 지금까지도 비영리 법인이 영리 지주 회사의 100%를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통제 공익적이고 민주적인 통제 시스템 아래서 데이터와 AI 알고리즘이라든지 여러 이제 정책들이 통제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던 겁니다. 참 놀라운 그런 흐름인데 한국엔 잘 안 알려졌죠. 사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공공 AI라고 할 수 있는 뉴욕의 엠파이어 AI라든지 캘리포니아의 칼 컴퓨터까지 이렇게 8개 이상의 주립대학이나 저희 같은 비영리 재단과 공동의 컨소시엄을 구축해서 소유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쓰이는 AI뿐만 아니라 데이터나 여기에 저장되는 시민들의 참여 데이터 혹은 개인정보도 모두 안심하고 제공이 되고 그것을 그러니까 마음껏 스타트업들이 앞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가져다가 R&D에 써서 엑시트는 아직 뭐 시리즈 B 이상의 큰 규모로 성장하는 케이스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 놀랍게도 한국은요, 그 유럽보다 더합니다. 시민들의 의지가. 왜냐? 어차피 털리거든요. 예, 어차피 우리의 개인정보와 우리가 참여한 데이터들 어차피 보셨잖아요, 쿠팡에서. 네, 어차피 털리니까 또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금모으기 운동 같은 것도 놀라운 케이스잖아요. 2000년대 뭐 대명천지에 일어나는. 그러니까 그런 그 내란 극복만 보더라도 민주적인 시민 의식이 높아서 참여 의식이 높아서 이게 전 이런 수치를 보고 굉장히 깜짝깜짝 놀랍니다. 미국이나 유럽과는 정말 다른 수치예요. 84% 이상의 그 국민이나 시민들이 공익 목적이면 내 개인 정보랑 내 데이터 다 기증하겠다. 근데 이 통계 기사를 자세히 보시면 어떤 것도 있냐면 심지어 상업적 목적일지라도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우리나라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 공익 데이터나 민간 주도의 공익성을 가진 데이터 공유지가 법적 규정이 현재 없습니다. 공공 데이터 아니면 프라이빗 데이터밖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떠냐면 가장 큰 피해나 사각지대로서 직접적인 지금 위험에 노출된 분들이 바로 이런 장애인 분들이세요. 예를 들면 이 지민양 같은 경우가 이제 그 휠체어 장애인이고 왼쪽에 이제 그 어머님이 무위라고 해서 이동권 데이터 공익법인을 만드신 분이신데 드디어 이제 지민양이 이번에 고3 수능생이 돼서 수능을 봤어요. 보러 가려고 이제 반배정을 뺑뺑이 돌려서 봤잖아요. 그 반배정된 곳이 랜덤으로 가차처럼 정해지는데 그 층에 장애인 이동 장애인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대한민국에 아무도 모릅니다. 예. 왜냐? 그 공립학교의 화장실 데이터는 공공 데이터겠죠. 사립학교 데이터는 공공 데이터가 아닌 겁니다. 행정부 생성 소유가 아니니까. 그리고 그 학교에서부터 지하철 엘리베이터까지 이동 길 사이에서 요철이 있는지 이런 데이터는 국토부나 지자체 소유고요. 그리고 그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는 당연히 서울 메트로 같은 서울시 산하기관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업데이트해서 지도로 만든 무의 같은 곳의 데이터는 또 민간 데이터잖아요. 공익 데이터지만 법적 지위가 없으니까 이 모든 데이터를 통합한 거버넌스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데이터 셋으로 있지도 않고 당연히 이걸 기반으로 하는 솔루션도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AI 솔루션도. 네. 비슷하게 이제 그 이런 일형당뇨병 환우회 같은 경우에도 환자가 직접 생성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 이게 하루에 그 인슐린을 20번 이상 맞지 않으면 그냥 죽는 병이잖아요. 췌장 장애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것을 인슐린 펌프를 달아서 그 자동으로 주입시키게 하는 시스템 알고리즘을 짜서 이제 그 운용을 하고 싶어도 이것을 이제 클라우드화할 수도 없고 멀티 디바이스로 스스로 원하는 대로 볼 수 있게도 되어 있지 않았죠. 이유는 여러 이제 의료 규제나 의료기기 규제 그리고 IoT 디바이스 규제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시빅 해킹을 해가지고 전 세계 환우애들이 돌파해낸 게 이제 나이트 스카우트라는 그 프로젝트가 있어서 이 김명 대표님은 거의 뭐 환우회에서 신적인 존재로 불리거든요. 구세주기 때문에 정말로. 그래서 이제 최지우 배우 주연의 영화로 이번 달에 개봉까지 합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들이 만들어지기까지 당연히 어마어마하게 많은 국가로부터의 소송과
그 의료기기사로부터의 소송을 당했고 하나씩 이제 돌파해 나왔지만 여전히 이 데이터는 법적 지위가 없습니다. 공익 데이터로서. 네. 근데 이것들을 그래서 파지티브하게 아까 오늘의 주제처럼 그 포용뿐만 아니라 혁신 성장까지 융합한 케이스도 속속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AI웍스라고 저희 그 유명한 AI 소셜 벤처 같은 경우가 이렇게 수어 데이터를 AI 학습용으로 그 정부 지원을 받아가지고 학습 데이터셋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고요한 택시라고 하는 소셜 벤처가 있습니다. 농난청인을 택시 기사로 운전하니까 잔소리 안 하시고 군소리 없으시니까 승객 만족도가 높죠. 근데 이분들이 커뮤니케이션 하시기 어렵잖아요. 승객과. 그래서 그 애플리케이션에 이제 그 이 학습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 솔루션을 탑재시켜 가지고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취약계층 장애인들의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공공적인 복리도 증진하고 매출도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데이터 그리고 솔루션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한국에도 전 항상 자랑스러워하는 우리 빠띠 같은 곳인데 우리나라도 사실 그 마스크 대란 있었죠. 코로나 때. 그거를 뭐 정부가 그냥 한 줄 아시는데 그렇지 않고 코드 포 아메리카처럼 한국에도 코드 포 코리아가 있어서 빠띠라고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하는 그곳들이 주도를 해서 공공 데이터 API를 열어보고 시민 참여 데이터를 약국 정보를 찍고 다니면서 업데이트해서 서비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이제 공익 데이터 실험실이라든지 시민 참여 데이터에 대한 그 여러 워크숍이나 교육까지 하시면서 이런 운동을 가장 그 선도하고 계시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바로 모두 AI 기본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아주 간단하면서도 근본적인 이 질문이 중요하고 우리 모두가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도대체 AI와 그 데이터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왜 만들어야 할까? 우선순위가 항상 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그냥 정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군수방산 AI 먼저 쓰인다든지 아니면 물론 산업도 중요하지만 아까 즉시 이런 데이터 거버넌스가 없으면 죽을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최소한 같이 쓰이거나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나 그런 거버넌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선 즈음에서 바로 이렇게 이제 QR을 찍으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는데 다 같이 모여서 공익 AI, 공익 데이터와 관련된 매니페스토를 발표를 해서 다행히 이제 이게 잘 제안이 되었죠. 그래서 그 과방위원장이신 최민희 의원과 시민 참여 방식으로 AI 기본법도 만들어서 토시 하나 수정 안 하시고 다 발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최민희 의원의 AI 기본법 발의안이 저희 발의안이었거든요. 그런 이제 법률 협업도 하고 또 당시로서는 야사당이었죠. 야사당과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AI 전환연대도 함께 참여 제안을 받아서 공동으로 그 이런 인간 중심의 AI 전환, 사회 전환과 관련된 선언문도 만들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다시 한번 강조하셨던 것처럼 사회 연대 경제 방식으로 웬만하면 기업도 창업을 하고 일자리도 가자. 그 방식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제 공익 AI가 한 카테고리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국가 AI 전략위원회에 들어와서 저희가 존경하는 우리 두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AI 기본 사회 그리고 글로벌 AI 기본 사회의 상세 내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초안이었는데 당연히 여기에서 핵심이 되는 건 각 분야 도메인별 사회 분야나 지역별 어떤 데이터 커먼즈를 어떻게 만들고 그걸 어떻게 공유하고 그걸 어떻게 AI 학습용으로 쓰고 그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공익도 증진하고 포용도 늘어나고 사회적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신 성장 동력으로 삼을 것인가 하는 숙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늘 처음 그 발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꿀벌과 같은 움직임들이 필요하고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데서도 1, 2, 3섹터 간의 협업을 균형적으로 고려한 데이터 거버넌스와 그런 데이터 거버넌스 법 그리고 그걸 이제 추동해 나가는 국가의 컨트롤 타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은 창업들이 일어날 텐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이런 공익적 지배 구조까지를 담아서 공익 AI를 추구하는 사회 연대 경제 조직으로 더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도
함께 담아서 요즘에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짧은 시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그 QR을 찍으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상세한 내용들, 공익 데이터나 공익해야 되는 내용들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